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마침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모두 100개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또 예상외로 포함되지 못한 종목과 예상외로 포함이 된 종목들도 있을 텐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지 남인훈 소장님께 먼저 들어보죠. 네,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늦게 발표가 됐어요. 저는 7, 8월 달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말 저는 거래소의 밸류업 지수, 밸류업 100 지수가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그런 항목이다라는 걸 여러 군데에서 파악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먼저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 2년 연속 흑자난 기업을 주로 했죠. 다음 두 번째가 안전성입니다. 그동안에 주주에게, 그 회사의 정말 주인인 주주에게 환원을 많이 한 기업들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에 높은 점수 줬습니다. 이는 뭡니까? 앞으로도 주주 친화적 정책을 피는 기업, 즉 밸류를 더 올리는 기업에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잠시 후 또 우리 전문가께서 말씀 주실 거니까 저는 특이한 점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은 2,0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00조입니다. 4대 1의 비중이죠. 그런데 어제 밸류업 100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66대 33입니다. 이건 놀라운 그 비중 차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거래소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컸다라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우리 머니플러스에서 계속 강조했던 네 종목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네 개가 모두 다 특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일각에서는 나 소장이 압력 넣은 거 아니냐? 절대 압력 넣은 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거래소에서 지금 시장을 냉철하게 정확히 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가 살아야지만이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밸류업 지수 지금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다렸죠. 우리 증시 레벨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섹터와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이 좋고 향후에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전력기기 쪽입니다. 물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실적도 좋았고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성장 이제 궤도를 계속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 결국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본격적으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합 속에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번에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상 편입 비중 자체는 한 2%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식료 이제 섹터인데 그중에 이제 산양식품 같은 경우도 물론 최근에 6월달, 7월달 수출 데이터가 잠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은 8월 데이터, 9월 이제 초 데이터 자체만으로도 라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산양식품 자체가 전년도 5% 영업이익률에서 올해 거의 17%에서 20%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만큼 오히려 이런 주주하는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이 좀 굉장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상 편입 비중이 삼성전자가 15%,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 그리고 현대차가 8%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셀트리온이 이제 만약에 밸류업 지수 펀드가 나왔을 때 편입 비중이 7%만큼 굉장히 네 번째로 굉장히 높은 편입 비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은 2분기 때 진펜테라가 22억이지만은 하반기가 되면 가이던스가 2,500억에서 3,000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올해 3조, 5조에 대한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배당이나 이런 주주하는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서 그동안 바이오 섹터에서 못 올랐던 좀 셀트리온이 조금 시장의 수급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물론 이제 KB금융이 안 된 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런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금융 지주 쪽에서도 조금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일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올해 1분기 때도 자사주 소각을 계속 꾸준히 했고, 그러나 하반기에도 조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자사 소각을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세웠던 만큼 이번 정부 그 밸류업 정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수아님,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IT 업종들 뭐 이렇게 다 편입이 됐습니다만 통신주들 못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의외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통신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꾸준히 냈었고 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주주 배당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그 이유는 있겠죠.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빠졌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다음 같은 투자 전략을 권하고 싶은데요. 첫째, 이번에 나온 밸류업 100 지수는 검증된 기업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2,600개의 많은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고르고 5단계에 걸쳐 골랐다 그러죠. 그런 골라서 선택한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이들 종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먼저 편입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예만 들어드릴까요? 어제 똑같이 지수가 올랐는데 자 보십시오. 방금 이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신한금융 올랐습니다. 근데 신한지주 올랐죠 어제. 근데 KB금융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밸류업 지수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봅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그 힘은 이제 오는 11월 달이죠. 밸류업 100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발행됨으로써 아마 연말로 갈수록 이 영향 점점 커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밸류업 100 지수를 먼저 편입을 시켜주시라 제가 늘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를 50% 가지고 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밸류업 100 지수를 먼저 여러분 계좌에 편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는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수익이 높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업은 나왔고 밸류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금투세 토론회가 있었단 말이죠. 야당에서 지금 뭐 인버스에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사실 인버스 수익률은 세계에서 한국이 코리아 증시가 세계 최고인데 지금 이 금투세 유예냐 시행이냐 우리 나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는 정말 제가 이 방송에서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금투세를 지지할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은 금투세는 매우 잘못된 이치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1% 주식에 투자하는 상위 1%만 해당되는 그 세금이다? 그건 뭘 몰라도 전혀 모르는, 조금 모르는 게 아니고 주식이란 걸 전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자의 발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 몇 명입니까? 5,150만 명입니다.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럼 이 퍼센테이지 얼마인 줄 아십니까? 0.00006입니다. 그럼 국회의원 300명 다 없어도 우리 국가 아무 문제 없겠네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금투세는 물론 저는 금투세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걸 완전히 개선해서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우리 주식시장이 빨리 선진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투세 관련 이슈와 또 밸류업 지수 공개가 과연 남은 하반기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자체 배터리 개발 및 양산에 시동을 제대로 걸었습니다. 배터리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모멘텀이 현대차 주가에는 얼마나 큰 상방 압력을 더할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일단 현대차가 배터리를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직접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한참 됐는데 이게 기사화가 중간중간에 되지만 뭐 사실은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아리까리 예, 했어요. 진짜 하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꾸준히 지금 10년간 연구를 해왔고요. 여전히 지금 최근에 합작법인을 세웠던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이쪽도 보면 현대차의 기술을 생각보다 놀랍다. 지금 너무 많이 따라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금 테슬라라든지 비아디처럼 이제 2027년부터는 배터리 양산 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엔 이건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건데 최근에 비아디가 이제 중국의 비아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혹자는 지금 나중에 자동차가 결국에는 테슬라와 비아디만 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비아디가 지금 생산 비용을 절감했던 이유 자체가 셀투팩이라든지 셀투셋이라고 해서 그냥 아예 배터리를 차체에다 바로 지금 넣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도입을 하면서 생산 비용을 거의 20% 이상 절감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현대차도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접 개발한 후에 이제 배터리 시스템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다 직접 개발한 후에 최적화시킨 다음에 배터리는 설계를 하고 그러면 양산은 OEM으로 맡기는 그런 방식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전력 반도체까지도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 업체는 어떡하냐,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 업체들 안 좋은데 이런 얘기들 하실 텐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27년부터 양산을 하더라도 전체 양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일부 모델부터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물량의 대부분은 아마 OEM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직접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제 현대차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 전체가 그렇게 보이고,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열심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재 업체는 판매차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사실 양산은 안 했지만 배터리 만들고 있긴 합니다. HLI 그린파워 인도네시아에서 기술력도 상당히 누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대표께서 얘기하셨듯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한다는 거, 승부수를 던졌는데 배터리 업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방산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도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3분기 전체 시장이 약세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방산주들의 지금 주가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5개 지금 주요 방산 종목이 평균 한 10.9% 상승 중입니다. 하반기 방산주의 우호적인 주가 흐름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흐름이 방산주에게 좋게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 약세로 인해서 어떤 그 방어적 성격의 그런 주식들이 좀 어떤 부각되었는데, 펀더멘털적으로 방산주는 경기와 무관한 방산주였다는 점 부각되었고요. 또 9월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라크와의 어떤 그 LIG 엑스원의 천궁 수출 계약은 체결됐고, 또 이제 현대 로템도 폴란드 해양도 수출 계약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이런 것을 좀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지금 경험한 서방과 아랍 국가들이 자국 방어 수단으로서 가성비가 높고 납기가 빠른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9월부터 좀 주요국 방산 박람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무기 수출 성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볼 때 4분기가 방산업의 성수기인데요. 따라서 방산업 관련한 투자 심리도 지금 회복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업종 내 종목에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주 모멘텀을 보유한 현대 로템, LIG 넥스원을 좀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 로템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 전차 2차분 180대 계약 체결의 모멘텀도 있고, 또 한국군의 4차 양산분 150대, 그리고 루마니아 신규 계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주 모멘텀 1등 방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이라크 수주로 2030년까지 일감을 확보한 상황이고, 내년까지 말레이시아와 미국항 신규 수도 가능한 전망인데,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이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LIG 넥스원이 개발해서 내년 양산 예정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LSAM 도입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방산주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화가 LIG 넥슨 수출 관련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또 내놨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련해서 우리 K방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수주 잔고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주가 흐름 하반기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상향 조정 리포트로는 JB금융지주에 대한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밸류업 공시를 내놓으면서 다수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렸는데 하나증권과 대신증권이 18,000원, 키움증권은 25,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리노공업의 목표가를 내렸고요. 이 밖에 목표가 유지 보고서들이 많이 발간됐습니다. 삼성증권은 LG화학을 주목하며 펀더멘털 대비 투자 심리가 먼저 회복될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오리온이 8월 실적을 업데이트한 가운데 4분기부터는 매출이 개선될 거라고 분석한 보고서들이 발간됐습니다.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의 턴어라운드가 연말에서 내년으로 지연됐다는 진단, 그리고 삼성 E&A의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지만 비화공 부문의 주요 고객사 업황도녀 우려 확대로 수주 불확실성이 커질 거라고 내다본 증권사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먼저 JB금융지주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JB금융지주는 어제 공시를 통해 2026년까지 총 주주 환원율을 45%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회사인 광주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특별 배당을 통해 배당 재원을 확보할 전망인데요. 단 하루 차이로 이러한 점을 반영해 밸류업 지수 특례 편입이 무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요인이지만 수급과 주가 변동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증권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다음은 리노공업 보고서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리노공업이 올해 3분기 실적이 개선되겠지만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1만 3천원에서 26만 3천원으로 5만 원 내려잡았습니다. 하반기 모바일 양산 소켓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불안정한 반도체 투자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글로벌 후공정 부품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의 강세가 돋보였죠. 테슬라의 주당 $250 회복덕을 제대로 봤는데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긍정적이란 분석 보고서에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이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까지 끌어올린 2차 전지 관련주 추가 반등 어떻게 보세요, 남인 회장님? 네, 추가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2024년도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힘들었지만 특히 2차 전지를 가지신 주주분에게는 너무나 힘든 한 해였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이제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2년간의 기나긴 악몽의 터널이 이제 그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악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주가는 악재는 모든 악재가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LG엔솔 31만 1,000원, 삼성 SDI 29만 5천원, SK이노베이션 9만 2천원. 저는 이 세 개의 가격이 2차 전지 빅3의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을 밑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이제 2차 전지는 반등을 시작할 텐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힘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보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 된 시기는 언제냐? 지금 시가총액 넘버 2가 하이닉스입니다. 아신 대로 12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런데 넘버 3가 누구죠? LG엔솔이죠. LG엔솔의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96조 원입니다. 두 회사 간에는 차이가 25조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 말일지 내년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엔솔의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를 추월할 때 그때부터 2차 전지는 시장에 본격적인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8대 업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업종이 전부 해당되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계좌에 10%, 20% 아닙니다. 10%의 투자 비중은 언제든지 좋고 다만 최근에 2차 전지가 꽤 올랐거든요. 저는 오늘 2차 전지 사는 건 반대입니다. 왜? 조정 보인 다음에 충분히 조정 보인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간밤에도 1.7%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강세장을 펼치고 있는 2차 전지주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2차 전지도 들어가지만 전기차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력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죠. 큰 손들의 자금 유입에 주가도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어떤 매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재 이사님? 네, 일단 그 9월 들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6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전력기기 상위 업종에서 그 상위 종목인 1위, 2위 그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은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이끌면서 주가 반등을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순매수를 한 원인은 7월 고점 이후에 지금 주요 지금 전력기기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외국인 또는 기관이 종목으로 이제 저점 매수 났으면서 주가는 이제 바닥 대비 30% 이상 반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수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산업의 장기 호황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으로서 주가 역시 2020년 바닥부터 본다면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70배 이상 상승한 종목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또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전력기기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일단 다수의 기업들이 5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이고 또 단기 주가 하락으로 해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동종 기업 대비, 글로벌 기업 대비 좀 낮아졌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국가로의 수주 증가, 여기에 어떤 수출 비중의 어떤 꾸준한 증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부터는 AI 데이터 센터 향 발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도 그 이후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인데 반대로 리스크의 요인으로는 일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생산 능력 증설에 따른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AI 관련한 기대감은 크지만 만일 여기서 수익성을 찾지 못할 경우 관련한 투자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 상승에 따른 주가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좀 에너지 조정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큰 리스크가 할 수 있는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 성장률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있고 종목은 좀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 개선이 기대감이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정도로 좀 압축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정보 분석 제공업체죠. FN가이드가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격화 때문인데 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시가총액이 적어서 보이지 않던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4,3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조금 요즘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려아연에 이어서 이게 좀 작은 종목이지만 좀 큰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원을 살펴보면 FN가이드가 원래 삼성증권에 있었던 사내 벤처 비슷한 회사였고요. 그 안에서 이제 삼성증권의 소유였던 것들을 김근호 대표라는 분이 이제 이걸 하청기관과 손을 잡고 이걸 사갖고 온 겁니다. 네, 원래 삼성 출신이죠, 김건호 대표. 네, 그분이 이제 원래 삼성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지분을 한 10.85% 정도 갖고 있는데 그분과 같이 손 잡고 이제 FN가이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운영은 이제 김 전 대표가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이 대표라고 이제 현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주주는 하청기공의 이제 관계자들입니다. 지분을 보면 하청기공과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이 한 41% 정도 되고요. 김 전 대표 및 이 대표의 그다음에 MT홀딩스라는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22.53%인데 그럼 그 합쳐 보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분쟁이 더 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일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이게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말에 이제 이사회가 열리고요. 거기에서 서로 이사들을 지금 현재는 이쪽 그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측 이제 이쪽이 더 이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4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화천기공 쪽은 2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31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사이까지는 이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변동폭이 굉장히 클 걸로 보이고요.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예, 그래서 신규 투자 접근은 좀 안 하시는 게 남들 싸울 때 너무 여기 붙어서 이제 하시면 힘듭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뛰고 있는데 쳐다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실 FM 가이드 연간 영업이익 몇십억밖에 안 나는 지금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 4,300억 어느덧 돌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겠죠. 그래서 지금 신규 접근 하지 말자. 요게 우리 이건희 대표의 정리 멘트였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는 이화진 과장한테 듣겠습니다. 네, 뭐 오늘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확실히 이제 밸류업 지수 이제 관련된 편입 종목이 좀 시장이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새벽에 해외 리포트에서 좀 부정적인 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왜 빠졌는가 그리고 NC소프트나 SM이나 왜 올라간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밸류업 정책의 향후에 다시 한 번 더 바꿔야 된다는 멘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 흐름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수 자체야 일단 11월 달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 변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동해 오늘 석유가스전 관련된 2차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슈 레이더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물론 이제 12월 이전까지는 결국에는 자금 조달, 주관사 선정을 하고 대략 2차 이제 약 5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투자사 선정하는 흐름이 있고 향후에 12월 시추 방향성에 따른 이제 방향성도 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또 테마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EU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대한 최종 투표가 있습니다. 총 15개국 이상이 찬성이 나와야 이제 전기차 이제 관세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독일 관련 보조금 이슈도 있는 만큼 2차 전지에 관련된 좀 수급적인 이슈가 좀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